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체포된 불체자의 25%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의 신원조회 지연으로 합법적인 신분마저 잃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원 표결을 예상했던 트럼프 케어가 연방 하원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7번째를 맞은 세계 한국 국악 경연대회가 올해는 한층 격상된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자녀들의 학교 내 식당 위생 상태를 올 9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추세가 거침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자만을 체포한다는 당초 발표와는 달리 극히 일부만 범죄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포된 불체자의 25%가 교통법규 위반이었습니다. 지난 2월 이민세관 단속국은 전역에서 오퍼레이션 크로스 트래크 단속 작전을 진행한 결과 675명의 범법 이민자를 체포했습니다. 이일 워싱턴 포스트는 IC가 체포된 이들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25%에 해당하는 163명이 교통 위반이었으며 이 중 90%는 음주 운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외 2명의 살인 전과자가 있었고 폭행 혐의 전과자가 80명, 57명은 마약 거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었습니다. 66명은 이민과 교통 위반 등의 혐의가 계류 중이었지만 전과가 전혀 없는 177명도 체포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같은 작전을 통해서도 21,362명을 체포했지만 범법 이민자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행정부의 현 단속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체자들을 집중 추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주장하듯이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도 무차별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단순 불체자 추방이 있었지만 임기 말에는 중범죄 불체자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체포된 이민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32%나 급증한 것입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권을 신청하기도 전에 군입대 신원 조회를 기다리다 합법적인 신분마저 잃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에서만 4,300여 명의 지원자가 신원 조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원 조회를 기다리다 합법 치료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군 지원자들의 신원 조회는 지난해 오바마 전 행정부 때 크게 강화하면서 평소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신원 조회를 마치기 전까지는 기초 군사 훈련이나 해외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군에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합법적 체류 신분이었지만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기다리다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돼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크 미니투레즈 육군 대변인은 1,500여 명이 신원조회 지연으로 그 신분을 상실했다고 전했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대상자나 비자 소지자에게 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여 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인을 포함한 7명의 매분이 프로그램 지원자가 신원조회 지연을 이유로 국방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러커스 대학에 재학 중인 다카수의 여학생에게 IC가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 수혜자의 추방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커스대 3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 21세 카리머 안두하루는 2년 전 다카 승인을 받고 현재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IC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범죄 전력은 전혀 없으며 다만 러커스대학 서류 미비자 모임의 회장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두하루는 IC가 나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단지 다른 서류 미비자 학생
학생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서류 미비자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앞에 나섰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IC 뉴학본부의 루이즈 마티네즈 대변인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IC 소환장은 개개인의 수많은 사항에 따라 발부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커스 대학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우리 학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문제에 대해서는 with heart로 다루겠다고 말했으나 이민자 사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불체자 체포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표결을 예상했던 트럼프 케어가 또 좌절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방 하원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월 하원 통과에 실패한 트럼프 케어는 프리덤 코커스가 수정안에 지지를 밝히면서 백악관은 이르면 이번 주 하원 표결을 재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연방 하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케어의 수정된 내용에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21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수정된 트럼프 케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20명 안팎의 공화당 하원 의원은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하원에서는 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이유는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당 지도부가 고친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의 내용을 다시 고칠지는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건강보험이라며 트럼프 케어를 극찬했지만 트럼프 케어가 세상에 나오려면 하원 21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표결을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 한국국악경연대회가 올해로 17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대상 수상자에게 한국의 국무총리상이 수여되는 등 대회 수준이 한층 격상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 한국국악경연대회가 오는 6월 26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국악경연대회는 그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시키고 타민족에게 한국의 국악이 보급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해마다 대상에 장관상이 주어졌지만 올해는 대상에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0달러가 수여되며 2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000달러가 수여됩니다. 약 3만 불 이상 넘게 들어가지고 이번에 큰 행사를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약 70개 팀에서 한 80개 팀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국악경연대회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생, 일반인, 시니어부와 명인 부분까지 각 부분별 경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회 참가는 개인이나 팀으로 가능하며 지정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국악진흥회 이메일이나 일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자녀들의 학교 내 식당 위생 상태를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얼마나 청결한 환경에서 어떤 점심 메뉴를 먹는지, 또 무엇 때문에 위생 규정에 적발됐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와 교육국은 2017에서 18학년도부터 교내 식당 위생검사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 급식 웹사이트에 위생검사 보고서 섹션을 새로 만들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각 학교별 위생 상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상단에 학교, 보로, 우편번호 검색란에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학교의 한 달간의 아침, 점심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헬스 데이터를 통해 위생 규정 적발 건수와 내용 및 시정 여부 등 위생검사 보고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위생검사에 적발될 경우 학교는 반드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이를 알려야 합니다. 클라인 주 상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지난해 12월 주 상원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 하원에서도 캐시 놀런 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독립민주 컨퍼런스가 지난해 발표한 시 공립교 구내 식당 위생 실태
때 보고서에 따르면 2천여 개 학교 식당 중 15%가량이 B나 C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철역을 이용하다 보면 가끔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고장 상태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관리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지만 MTA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전역의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상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실제 2일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에 따르면 MTA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스케줄의 3분의 1가량이 15일 이상 지연됐거나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 감사원이 지난 18개월 이내에 예정돼 있었던 MTA 정기점검 스케줄 849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4건은 평균 15일가량 지연됐으며 21건은 점검 작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104건은 정기점검 자체가 취소됐으며 이유도 없이 취소된 사례는 31%에 달했습니다. 또 정기점검 시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이 중 25%는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전철역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고장은 특히 장애인의 경우 심각한 불편을 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는 전철과 버스 등 MTA 대중교통 시스템의 부실 관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MTA 측은 감사원의 보고서가 잘못됐다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98%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식당 위생 등급제를 시행한 이후 식당 위생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실시한 식당 위생 등급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식당이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식당 위생 등급제가 시행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식당 위생 등급제를 실시하면서 식당 위생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일시 보건국은 뉴욕시 전역 식당 위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93%에서 A 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당 위생 검사 제도가 도입된 2010년 A 등급은 58%에 불과했으나 2015년 85%로 늘었습니다. B 등급을 받았지만 재검사를 통해 A로 향상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반면 살모넬라 감염 사례는 32%가 줄었으며 기타 위생 적발 사례도 지난 2012년과 비교해 41%가 급감했습니다. 메리바세 보건국장은 뉴욕시의 식당 위생은 계속 개선되어 왔다며 식당 위생 등급제는 식당과 식당 이용자들에게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선된 식당 위생으로 뉴욕 시민들의 대부분은 식당 위생 등급제를 찬성하고 있으며 식당에 신뢰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국은 퀸즈에서 4일, 브루클린에서는 9일 식당 위생 등급제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민주당 케빈 드레온 가주 상원의장 보좌관으로 활동해온 벤 박 씨가 가주 38지구 연방 하원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벤 박 보좌관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 6월 열리는 38지구 연방 하원 선거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박 보좌관은 알리소 캐년 가스 누출 사고를 겪으면서 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후속 조치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는 의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벌써 2년이 지났지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참 실망이 많고 앞으로 미래 보면서 그 지역의 대표로 나올 예정입니다. 또 벤 박 후보는 차세대 한인들을 위한 정치적 인재 육성, 발굴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화당 단테 아코스타 의원이 관할하는 38지구는 포토렌치, 시미밸리, 산타클라리타 등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종 분포도와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이 다양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벤박 후보는 앞으로 내년 선거를 위한 기금 모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 캠페인 구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유입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재정국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2015년에 비해 0.85% 상승한 3,95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당국에 따르면 LA 지역은 404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년 사이 4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샌디에고와 산호세, 샌프란시스코도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특히 세크라멘토의 인구 증가율은 1.4%로 캘리포니아 주 내 10개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이 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아파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주지사 사무실이 5월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선정한 아시안 아메리칸 지도자 5인의 김영덕 미주 한국어 재단 회장이 뽑혔습니다. 뉴욕주는 5월 한 달간 의사당 로비에 아시안으로서의 약점과 선입견을 이겨내고 커뮤니티와 사회 전체를 위해 힘써온 이들의 사진전을 엽니다. 김 회장은 은퇴 후 20년간 한인 사회와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에서 정치, 교육, 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마체테 칼을 들고 17차례나 강도 행각을 벌이던 복면 강도가 1일 롱아일랜드 헌팅턴 소재 까벨 매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쉐인 캐시모어로 밝혀진 범인은 현장에서 공범 2명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이날까지 총 18번째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5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요커들의 쉼터 가버너스 아일랜드가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지난 2일 개장했습니다. 가버너스 아일랜드는 9월 말까지 이어지는 시즌 동안 다양한 예술작품 전시, 문화활동, 교육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아일랜드 오이스터 섹션을 새로 추가해 다양한 해산물과 각종 주류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맨해튼의 새 지역번호 332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버라이즌은 오는 6월 10일부터 맨해튼 신규 전화 가입자에게 새 지역번호 332를 부여합니다. 가정이나 사업체의 일반 유선 전화는 물론 휴대전화에도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맨해튼에서는 212, 917, 646에 이어 332까지 총 4개의 지역번호가 병행돼 사용될 전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대체로 맑겠으나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